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77장 1절입니다.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If you fall during your practice, you will die. If you fall during your practice, you will die. If you fall during your practice, you will die.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잘못된 길로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먹은 참 마음을 끝까지 굳게 지켜 그 뜻을 성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기존보다 실전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2031년이었던 배치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하면서 2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휴전선 남쪽 주요 지역을 방어할 방패 역할을 할 장사정포 요격체계에는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약 2조 9,49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기능 레이더와 요격탄,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다기능 레이더는 최대 130발의 로켓탄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요격탄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해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격탄의 단가를 낮추는 것이 대량 생산과 효율적 운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300mm 방사포 공격을 주로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600mm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에도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2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제품을 일부 전력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산 제품을 조기에 도입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방어구역과 요격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어 범위가 넓고 요격 자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방어를 집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중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연계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장사정포와 전술유도 무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지휘 통신 체계를 강화하고 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했다가 분노한 주민들에게 욕설과 진흙 세례를 받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펠리페 6세 국왕은 최소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를 레티시아 왕비, 산체스 총리,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와 함께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난 주민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진흙과 오물을 던지며 살인자들, 수치라고 외치며 비난하였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한 청년이 국왕에게 이번 수의 대응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국왕과 왕비를 보호했지만 펠리페 6세와 레티시아 왕비는 얼굴과 옷에 진흙이 묻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펠리페 6세는 다른 일행보다 오래 머물며 주민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결국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또한 산체스 총리의 차량이 떠나려는 순간 분노한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총리 차량의 모든 유리가 파손된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이 국왕과 정부에 대해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이번 수해 피해가 당국의 늦장 대응과 미흡한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 스페인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217명이며 수십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또한 약 3천 가구가 여전히 단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적색경보를 발령한 이후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까지 10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시신 수습을 위해 추가 군인과 경찰을 피해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숨은 세금과 벌금을 강력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중국 세무당국은 기업과 개인에게 미납 세금과 벌금을 자체 점검하도록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추가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저장성 제약사 하이정 파마수티컬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약 34억 원에 달하는 세금 및 과태료를 추가로 확인했고 의료기기 업체 올젠스 메디컬은 베이징 세무국의 통보를 받고 800만 위안을 납부했습니다. 구이저우가스 역시 2천만 위안을 추가 납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랜 기간 사실상 사문화된 세금 조항을 들춰내며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적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부유층 사이에서 과세 강화가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기업에 대한 벌금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재경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16개 성 중 7개 성에서 벌금과 몰수 수입이 급증했으며 충칭과 베이징에서는 벌금 수입이 각각 22.4%와 21.9% 증가했습니다. 일부 성은 벌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자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FT는 이러한 강력한 과세와 벌금 단속이 부동산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나틱시스 증권의 게리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과세와 벌금 단속이 중국 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관리협회의 커성리 공동책임자는 단속이 확산되면 사업과 투자자의 신뢰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오장육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오장심화편. 오늘은 비장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세간 하자미요 왈이 왈식이요 의식 연후에 왈색야라. 사람이 세상 사는 재미는 무엇인가? 입고 먹는 것이요 의식 연후에는 음양의 낙이니라. 사람이 가진 욕구 중 식욕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원초적인 욕구로서 태고 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음식 문화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무역의 발달로 인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듯이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도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반나절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가 쇠약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식습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3회 식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하루에 2회 정도 제대로 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위 건강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의 공복 후 폭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공복인 상태가 5, 6시간 정도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비위의 소화효소 분비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들어오는 음식을 감당하지 못해 체하게 되고 위벽이 손상받게 됩니다. 위벽이 손상을 받아 위염이 발생하면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에는 음식 조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불규칙한 식습관이 계속되면 반복적인 소화불량 및 만성 위염이 발생하고 결국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등 큰 병으로 전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이죠. 가장 흔하게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음식이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라면, 피자, 치킨 등 흔하게 섭취하는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최근 유행하는 매운 음식들 모두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음식들을 후미라고 일컫는데 이 후미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습열이 쌓이게 되고 이 기운이 비위의 활동을 방해하여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단 음식과 커피도 위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설탕이나 과당 등의 당 성분은 밥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달리 이미 1차로 분해가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 먹으면 일시적으로 몸에 힘이 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예전에는 설탕이 이 비위 기능이 많이 떨어져 단시간에 기운을 돋우어야 하는 환자에게 약으로 쓰였죠. 하지만 이 당분은 혈당을 급속도로 높이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담이 생성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과도한 음주인데요. 동의보감에서도 술은 대독 대열이라 하여 과도한 섭취를 금했습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술을 마시거나 폭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동, 과음, 잦은 음주 등이 모두 위험의 원인이 되고 심할 경우 위궤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원인 중 30에서 60%가 음주이기 때문에 평소 과음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죠. 자, 위는 이 명치에서부터 배꼽 위까지 윗배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장은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을 위액과 섞고 소화시키기 위해 마치 이제 파도의 출렁인 것 같은 운동을 하고 이를 이제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동 운동은 심장처럼 위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으로서 이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소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이 연동 운동이 방해를 받으면 위에서 음식의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 첫째는 바로 자세입니다. 평소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일하는 현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목을 쭉 빼고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척추가 구부정해지면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가슴을 웅크리게 되죠. 그러면 이 명치 부위가 압박을 받고 위장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멋을 내기 위해 배가 압박을 받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에도 복부의 장기가 위로 밀려 위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의 운동은 당연히 방해를 받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쉬우며 위장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위산 역류도 쉽게 일어나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위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스트레스인데요.
이 식사 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긴장하고 기를 소통시키지 못해 위장의 기운도 정체되어 소화불량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리적인 긴장 상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소화기관의 운동성은 떨어지게 되므로 위장의 연도운동 역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비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소화를 도와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 음주 및 위장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고요. 되도록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 후에 따뜻한 손으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도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위장 상태를 정상화한 후 다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고 소화가 다 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식사를 한 끼 거르는 것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쓰이는 이 소화와 관련된 약들은 이 비위와 장의 이 습과 함유를 조절하여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예를 들어 창출, 후박, 진피, 감초로 이루어진 평이사는 한방 소화제의 대표 처방으로 위장의 습을 제거하고 위기를 하강시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 비와 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비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장시간 고민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기운이 퍼지는 것을 방해하여 비를 상하고 위장 부위에 적취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장시간 고민을 하거나 우울한 생각에 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심거리가 있거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보면서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조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마음을 비우고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생활하다 보면 비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장육부 심화 비장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동방 수행 문화의 정수는 우주의 깊은 조화 세계에 있는 한 송이 빛꽃을 내려받아 병들고 어두워진 내 몸을 무병장수의 빛의 몸으로 바꾸는 셀프 힐링 메디테이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동방 신선 수행 문화의 정수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세계의 눈을 뜨고 빛과 꽃으로 숨쉬는 진정한 삶, 그리고 구도의 여정,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가오는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수많은 질병과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와 하나 된 영성을 회복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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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치움치태울 천사문구 옴니치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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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태울 천사문구 옴니치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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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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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도래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웅 지태우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지음칠 대울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료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